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라운드 툴루즈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렌과 낭트 등을 연파하며 강등권과 승점 차이를 7점까지 벌리며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올라왔다. 부상을 이겨내고 돌아온 베테랑 공격구 가메이로가 맹활약했고 바크와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무엇보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수비진이 페린과 길버트의 활약 속에 안정을 찾은 것이 컸다. 랭스는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5위 니스와의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다. 릴에 패하며 위기가 있었지만 파리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고 니스와 리옹 등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 디아키테와 이토 주냐 등 공격진에 골이 줄긴 했지만 아데라미드와 아그바두, 오쿠무가 나선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확실하게 저지했다. 접전을 본다. 랭스는 주냐와 나카무라 등 일본 공격수들 외에도 디아키테와 코네 등이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산투스의 수비 라인 보호 아래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결승골을 넣긴 어려워 보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엠폴리 원정에서 패하며 순위를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중하위권 순위가 예상된 것에 비하면 시즌 막판 순위는 나쁘지 않다. 아탈란타를 떠나 토리노에 합류한 두반 자파타가 여전히 세리의 정상급 공격수임을 증명했고 리치와 캐롤 리네티의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었다. 이 경기는 잘하는 홈 경기기에 상위권 팀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를 잡으며 분위기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코파 이탈리아 4강 1차전에서 라치오에 승리했고 좋은 시즌 마무리를 위해 기여를 올리고 있다. 블라오비치와 키에사, 모이스켄 등 공격수들은 기회를 만들고 있고 로카텔리와 라비오의 중원 존재감도 살아났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토리노는 리그 정상급 중원 미드필더 조합을 보유했다. 유벤투스 상대로도 쉽게 경기에 주도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카텔리와 라비오, 미레티가 나설 유벤투스는 더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할 수 있다. 블라오비치의 제공권 장악 외에도 키에사와 코스티치가 기회를 노릴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맨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루턴 타운에 패했다. 시즌 내내 팀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타버니의 골이 나왔지만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상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래도 그 경기 전에 홈 3연전을 모두 승리하는 등 승점 관리를 잘하며 강등권을 벗어났다. 18위 팀과 승점 차가 16점이나 되기에 이제는 안정적인 시즌 마무리를 위해 갈 것이다. 맨유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5위권과 승점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시도한 거의 모든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는데 마이누와 카세미루의 중원 공격 전개가 좋았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위해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연승을 이어가는 본머스의 홈 경기력이 빼어난 건 사실이지만 맨유도 최근 원정에서 경기력이 살아났다. 특히 부상자가 많은 최종 수비에서 캄보알라가 맥과이어와 좋은 합을 보이고 있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는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고 있다. 솔랑케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 중인 본머스 상대로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주 열린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스페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승부차기에서 패했다. 그래도 최근 홈 연승에 성공하는 등 4경기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하는 막강 수비력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가고 있다. 18위 팀과
승점 차가 6점이나 나기에 남은 시즌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라리가에 남을 수 있다. 레알은 주중 챔스 8강 홈 경기에서 맨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역대급 명승부를 펼쳤는데 승리하지 못했기에 다음 주에 있을 챔스 원정이 부담이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호드리구와 벨링엄을 대신해 바스케스와 호셀루 등이 공격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카마빙가와 크로스, 발베르데 등 중원을 지켜낼 선수들은 충분하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는 코페테와 나스타시치 등이 나서는 중앙 수비가 매우 견고하다. 레알 상대로도 쉽게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벨링엄과 비니시우스가 교체로 들어와 후반을 지배할 레알에 고전할 것이다. 발베르데와 초우 아메니의 중원 지원도 있을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무패를 달리던 도르트문트를 원정에서 잡고 2위인 미넨의 승점 차이 없는 3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인 기라시가 중요한 결승골을 넣었고 리벨 키퍼가 수차례나 좋은 세이브로 상대의 득점을 막아냈다. 히로키와 바그노만 등 수비진의 헌신도 눈에 띄었는데 이 경기는 홈이기에 잘하는 공격적인 축구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프랑크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레멘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또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투타가 퇴장당했기에 다음 라운드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콜린스와 파초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서 리그 3위 팀을 상대해야 한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프랑크푸르트는 에빈베가 중원에 나서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카라저와 밀로가 공격 작업을 책임질 홈팀의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기라시 외에도 피리이와 운다브 등이 공격적인 침투로 기회를 해결할 슈투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원정 연전에서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다. 시즌 중반까지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4위를 유지 중이긴 하지만 연패 기간 동안 연달아 상대에게 5골을 내줬다. 때문에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반등하기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파블리디스를 비롯해 반 본멜과 드윗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며 골을 노릴 것이다. 발베이크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에 그쳤다. 16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는 에레디비제인데 잔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승점이 필요하기에 아쉬운 최근이다. 그래도 아직은 경쟁팀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고 상대가 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추락했기에 승부를 볼만하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최근 연패를 당했지만 홈에서는 우승권 팀들 이상으로 승점 추가를 잘했다. 또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발베이크 상대로 미나스와 클라시에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파블리디스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